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스크 착용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와 밝은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치아 교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부정교합, 주걱턱, 돌출입 등은 자신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어서 학생 때부터 치아 교정을 원하는 10대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치아 교정을 찾는 다양한 이유와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람의 첫인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배열. 치아 및 턱의 교합이 바르지 않을 경우 삐뚤어진 치열이 신경 쓰여 미소를 짓지 못해 무뚝뚝해 보이거나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는 외모적 콤플렉스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르지 못한 치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치아 교정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CK치과병원 윤정희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 교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 CK치과병원 윤정희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치아 교정입니다. 이 치아 교정은 미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강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정 치료는 왜 필요한 건가요? 네, 교정 치료의 목적은 크게 기능 개선과 구강 건강의 개선, 그리고 심미선의 향상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그런 저작 기능과 발음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이 교정 치료의 기능 개선 부분이고요. 비뚤어진 치아로 인해 치아 사이사이가 양치가 어려워 생기는 충치나 잇몸 질환 발병률을 줄이는 것이 구강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또한 덧니나 뻐드렁니로 인해 웃을 때 입 모양이 보기 흉하거나 입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 아이들은 웃을 때 이제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심하면 이제 대인 관계를 꺼리기도 하는데요. 네. 더욱이 성장기 아이들은 이제 외모에 민감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자신감의 결여로 이뤄지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치아 교정을 하는 시기도 언제가 가장 좋을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치아 교정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적절한 교정 치료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니가 영구치로 교환하는 시기인 6, 7세 정도에 교정과 의사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적절한 교정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교정 치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12살에서 14살 정도가 치아 교정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안면 성장이 일어나고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성장이 완료되는데 위아래 치열의 단계도 이때 완성됩니다. 또 이 시기는 또 골개조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교정력에 대한 반응도 좋습니다. 네. 흔히 사춘기가 지나면 키 성장이 줄어들고 그 후에 이제 키가 멈추기 때문에 골개조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인들도 이제 성장량이 줄어든 것일 뿐 골개조는 평생을 거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들도 충분히 교정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소년기에 비해서 이제 치아 이동 속도나 골 반응이 좀 느리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최신 기법이나 최근의 장치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 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기와 성인기에 하는 치아 교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교정 치료의 적절한 시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나이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기와 성인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성장기 환자 중에서 조기 교정,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쯤부터 교정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아래턱이 정상적인 위턱보다 나와 있는 그런 주걱턱인 경우 아니면 정상적인 위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너무 들어간 무턱인 경우 네. 그리고 앞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턱뼈와 위치 크기와 관련된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턱 교정 치료를 병행하여 성인이 되기까지 턱뼈의 성장 과정을 고려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치가 너무 일찍 빠져서 영구치가 나와야 할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선천적으로 치아 결손이 있거나 과잉치 같이 영구치 개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유치가 일찍 빠져버리면 그 공간으로 인접 치아가 이동을 하게 되고 공간이 좁아져 버려서 이제 치아가 나올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유지 장치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라진 공간을 확보해주는 공간 확보 장치를 이용하는 교정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또 과잉치나 매복치처럼 치아 개수가 문제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치아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거나 주변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체계적인 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앞니가 심하게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벌어져서 맹출되고 아니면 이렇게 회전돼서 치아가 이렇게 회전돼서 맹출하는 경우에 아랫니와 너무 일찍 닿는 조기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기 접촉의 경우에는 치아가 깨질 수도 있고 힘을 받는 아랫니에 잇몸이 퇴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꼭 빠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환자 경우에는 구강 검진을 통해 치아와 관련된 이상을 발견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치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좀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아니면 미용을 위해서 이렇게 교정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직후에는 언제든지 교정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보통은 어떤 경우에 치아 교정을 많이들 찾고 있는 건가요? 아나운서 분께서는 어떤 경우에 치아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저는 교정을 했습니다. 원래 덧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웃을 때마다 이렇게 살짝 보이는 덧니가 신경이 네, 쓰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더 환하게 웃고 싶은데도 좀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교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기가 싫거나 아니면 어딘가 불편하거나 네. 네, 그런 경우에 교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환자나 이제 보호자가 봤을 때 보고 문제를 가늠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교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영구치가 날 공간이 부족해서 삐뚤삐뚤하게 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앞니가 위아래 앞니가 반대쪽으로 물려서 아래 앞니가 더 앞으로 나오는 그런 주걱 반대교합인 경우 반대로 이제 앞니가 아래 앞니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돌출돼 있는 그런 무턱인 경우 아니면 뻐들어진 앞니인 경우 아니면 유치가 제때 빠지지 않은 경우 아니면 아랫니 정중선이 위아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거나 치아 사이사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경우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앞니만 닿고 어금니가 물리지 않아서 씹는 게 불편한 경우 그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입을 벌리거나 이제 씹을 때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최근 1, 2년간 이제 치열이나 안모에 있어서 갑자기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교정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강한 참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치아 교정을 고민 중인데요. 교정을 하면 잇몸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잇몸 질환이란 치아 이제 치태가 형성됨으로써 그 치아 주위를 덮고 있는 잇몸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잇몸이 붓거나 틈새가 벌어지고 잇몸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데 교정 치료를 받다 보면 간혹 이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교정한다고 해서 그런 잇몸 질환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잇몸 질환은 이제 교정기 그 자체보다는 올바르지 못한 양치질 방법이나 치석 그리고 부정교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교정 기간 동안에는 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맞아요. 끼잖아요. 네. 그 음식물이 제대로 이제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몸 질환의 가능성이 훨씬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정 치료를 하면 교정 치료 때문에 양치질도 안 하고 통증 때문에 또 양치질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물이 이제 치아 사이에 오래 머물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치석이 생기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제거가 되지 않아서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교정하기 전에 치석을 깨끗이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받고 그다음에 교정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도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치실 이런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아 교정이 필요한 원인과 또 적절한 치료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정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진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주 치과를 내원해야 되나요? 네,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이나 이제 내원 기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위아래 치아 전체를 교정하는 경우에는 보통 18에서 30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4에서 6주 정도에 한 번 정도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조기 교정 아니면 예방 교정 시기에는 공간을 배분하고 치료 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내원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내원 간격은 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 시작부터 치료 종료 시까지 늘 일정한 것이 아니라 교정 전문의 판단에 따라 조절될 수가 있는데요. 약속된 시기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 치료 기간이 늘어나거나 잘못된 방향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약속된 시간에 내원을 해서 이제 꼭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발치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발치가 무조건 꼭 필요한 건가요? 아닙니다. 치아 교정이 많은 분들이 망설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치 유무 때문일 네. 텐데요. 사실 치아 교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기 때에는 영구치가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고 또 어느 정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발치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민 교정의 경우에도 발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돌출이 살짝만 있거나 아니면 턱뼈에 문제 없이 치열만 살짝 불균형하다면 비발치로 얼마든지 교정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발치로 진행하게 된다면 추후에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오히려 치아가 이제 돌출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정 전문의와 구체적인 상담과 검진을 통해서 발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숨기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치아 교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 가능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치아 교정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나의 치아 상태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치아 교정을 하기 전에 어떤 검진을 받게 되나요? 네, 치아 교정에서 정밀 진단을 통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교정 기간이 이제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재교정의 걱정거리 또한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이 육안을 통하여 치아의 상태를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 시작 전 정밀 진단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게 되고 또한 인상을 체득하고 치아 모형 제작 과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임상사진을 여러 장 촬영하게 되는데 이때 치아 배열과 얼굴의 형태를 보다 디테일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3D 스티나 구강 스캐너를 활용한 검사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검진 결과로 치료 방법이나 치료 기간들을 세우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치아 검진을 받았다면 본격적으로 치아 교정을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이 교정 장치 종류도 참 다양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크게 분류하자면 환자가 마치 이제 틀니처럼
탈부착을 할 수 있는 가철성 장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치아 자체에 브라켓을 부착하는 그런 네. 고정성 장치가 있습니다. 방식으로는 가철성과 또 고정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재료에 따라서도 종류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교정 장치 종류에는 재료에 따라 크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장치로는 금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 장치는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어서 신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요. 반면에 치아 교정 장치 중에 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인 편에 속하고 정밀도와 효율성이 뛰어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교정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나 어린이 또는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성인 환자들한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장점이 있긴 하지만 금속 재질이어서 눈에 너무 잘 보인다는 점이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를 보완해서 티가 잘 나지 않는 교정 장치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세라믹 교정이 있는데요. 치아 색상과 비슷한 세라믹 재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금속 브라켓을 사용하는 일반 교정에 비해서 신미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치료 효과와 기능도 아주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충격에 약해서 조금 쉽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스스로 끼웠다 뺄 수 있는 가철성 투명 플라스틱 장치를 활용하는 투명 장치가 있는데요. 장치가 이제 치아에 거의 밀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면에서는 아주 우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철성 장치이기 때문에 환자가 착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고 특정한 방식의 치아 이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심하지 않은 부정교합에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단점이 다르니까 내 치아 상태나 치료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교정 진단과 심층 상담 후에는 치료가 결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정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4, 5주에 한 번 정도 내원하여 교정용 철사를 교체를 하거나 탈락한 장치를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고무 체인을 거는 등의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치아를 뽑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반 정도, 치아를 뽑고 진행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면 교정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네. 치아를 뽑은 공간이 완벽하게 닫히고 치열이 가지런해지고 위아래 어금니가 잘 맞물리고 기능 시에도 치아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장치 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앞니 쪽은 이제 치아가 틀어지거나 발치한 공간이 다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안쪽으로 치아 보이지 않는 말고 안쪽 면으로 보이지 않게 얇은 철사로 된 고정성 유지 장치를 먼저 붙여주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밖에 붙여져 있던 교정 장치를 제거를 하고 다시 본을 떠서 위아래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성 유지 장치를 만들어 착용하게 됩니다. 교정이 끝난 뒤에도 여러 장치들이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보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체 치아를 교정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네네. 뭐 다른 치료 방법도 또 있나요? 네, 아무래도 치아 교정 치료는 치아 전체에 교정을 하기 때문에 브라켓을 오랫동안 장착해야 된다는 점으로 인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치료라고 인식되기가 쉬운데요. 네. 그렇지만 치아는 좋지 않아 치아 교정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꾸 미루는 환자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아 전체가 아닌 교정이 필요한 부분만 치료하는 그런 부분 교정을 통하면 효율적인 치아 교정 치료가 가능합니다. 부분 교정은 전체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치아 교정과 달리 교정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나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단기간에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네. 꼭 필요한 부분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이며 또한 불필요한 통증을 없앨 수도 있고 교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요. 그럼 이 부분 교정은 어느 부위든지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부분 교정은 앞니와 어금니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앞니 부분 교정은 이제 앞니 부위만 조금 삐뚤어지거나 벌어져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치아를 뽑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부분 교정은 어금니 부위의 치아 상실 후에 앞뒤의 어금니들이 기울어져서
정상적인 보철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어금니 부위에만 간단히 치료하는 방법이며 쓰러진 어금니를 세운 후 정상적인 보철 치료나 임플란트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교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교정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도 종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보통은 교정기를 바깥쪽에 설치하지만 치아 안쪽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정 치료가 단기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외적으로 교정기를 착용하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치아 안쪽에 하는 설치 교정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설치 교정이란 치아 안쪽 면에 그 장치를 붙여서 치료하는 교정을 뜻하는데요. 브라켓을 안쪽에 부착해 신미성이 우수하고 브라켓 부착으로 인한 이제 치아나 입술에 돌출감이 없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원장님 앞서 가철성 투명 플라스틱 장치를 활용한 투명 교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투명 교정에 대해서도 좀 더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투명 교정에 사용하는 투명 장치는 아주 특수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되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어긋난 치아를 바로 잡아주는데요. 특히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사나 격한 활동을 하는 중에는 잠시 교정 장치를 제거해 줄 수 있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편하고 교정 장치의 관리도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네. 하지만 복잡한 치아 이동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제 부정교합이 심하신 분들은 투명 교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압력을 가해서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럼 그 압력이 사라지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치아 교정 후에 가지런해진 치열이 다시 좀 틀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리의 몸은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정 치료는 치아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치아를 움직이는 것인데요. 교정 치료를 움직인 치아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정 치료가 끝난 후 고정성 유지 장치와 가철성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 때문인데요. 치아의 재발 경향은 교정 장치를 제거한 직후가 가장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향과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철식 유지 장치는 장치 제거 후에 약 1년 정도는 식사 시간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착용하는 게 좋고요. 네. 1년 정도 경과가 지난 다음엔 치열이 유지가 잘 되는 경우에 한해서 밤에만 착용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건강한 참견으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라서 고민인데요. 비대칭 얼굴도 교정 치료로 해결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우, 궁금하시겠다, 그죠? 비대칭은 그 원인에 따라 골격적인 비대칭과 기능적 비대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격적 비대칭은 그대로 턱뼈, 특히 아래턱뼈의 좌우 모양이나 길이의 차이에서 오는 비대칭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치아의 배열도 영향을 받아서 좌우의 치아 배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골격성 비대칭은 교정 치료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하기 힘들어서 악교정 수술과 교정 치료를 병행하여서 특히 이제 비대칭된 턱뼈의 모양이나 길이를 바로 잡는 수술을 하고 이에 동반되는 치아를 배열을 가지런하게 해주는 교정 치료를 같이 함으로써 이렇게 개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적 비대칭은 치아 배열 이상으로 인해서 입을 벌렸을 경우에는 비대칭이 없고 입을 다물면서 턱이 미끄러지면서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치아 배열 이상이나 교합 간섭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교정 치료만으로도 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교정 치료 후에는 입을 벌렸을 때나 다물었을 때나 거의 비슷한 모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치아 교정 원리와 또 종류 또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정할 때는 꼼꼼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치아 교정 중에 치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은 복잡한 장치로 인해서 음식물이나 치태가 끼기 쉬우므로 충치나 치주질환에 대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하루 3번의 식사나 간식을 드신 후에는 바로 칫솔질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정 현자용 칫솔, 치간 칫솔, 치실 등을 이용하여
거울을 보면서 꼼꼼하게 칫솔질을 하는 것이 좋고요. 아동의 경우에는 교정 치료하기 전에 불소 도포증을 하게 되면 좀 충치 예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치아 교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교정치료의 방법과 기술도 많이 달라져 환자 개인에 맞는 교정치료 또한 폭이 넓어졌습니다. 치아 교정 시 너무 심미적인 측면에 치중하기보다는 구강 전체 건강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부정교합으로 인한 구강 질환이나 저작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건강 문제도 고려해서 개별 맞춤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정 전 발치 여부, 사용할 장치 종류 등 환자에 맞게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교정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치료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CK 치과병원 윤정희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아 교정에 있어서 양치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잘못된 양치질은 충치 또는 구강 내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잇몸이나 혀까지 깨끗하게 칫솔질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꼼꼼한 양치질로 평소 구강 건강도 챙기고 치아 교정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젠 건강 플러스 여기저기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